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마이 패밀리 시간입니다.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죠. 45세가 정년이다. 은퇴 이후에 삶은 길어졌는데 은퇴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은퇴 이후에 부부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은퇴 이후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부부 갈등이 가장 심한 시기가 6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뭐 국가안보나 해외 정세가 힘들어도 부부는 싸웁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 이후의 다툼이라는 거는 젊은 층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왜 과거와는 다르게 베이비 부머 이전 시대에는 부부가 함께 딱 단둘이 살아야 될 시간이 1.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는 보통 19.4년을 삽니다. 거의 20년 세월을 부부 단둘이 살아야 되는데 네. 역할 변했죠. 환경 변했죠. 관계 변했죠. 돈 변했죠. 이런 여러 부분들에 새롭게 적응한다는 게 60대 이후 부부들에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은퇴 이후에 20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네. 좋은 거죠. 네. 은퇴 이후에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시간을 붙어 있다 보면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선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여보, 우진이 얘 말이 사실이에요? 여보, 정말이에요, 당신? 정말 퇴직했냐고? 타고 쪼그라든 게 내 신세 같구나. 내 맘만 같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 것 좀 먹어봐. 이 판국에 지금 먹을 게 넘어가요? 은퇴한 60대 기혼자들에게 부부간의 다툼은 생소하지 않습니다. 1개월에 2번에서 3번. 많이 하는 편이 몇 개월에 한 번 싸우지.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배우자가 돈을 낭비해서 집안 문제로 그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나 급하고 상대편은 느긋하고 성격이 더 급하니까 그냥 돈도 조금 신경 써라 이러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금슬 좋은 부부도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속으로 참고 저기 하는데 이렇게 저런 말을 내뱉으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자 670여 명에게 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60대 후반의 경험률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은퇴 이후에 부부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부부 갈등을 일컫는 그 사자성어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 시시콜콜, 두 번째가 사사건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갈등의 여러 부분이 어마어마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걸로 계속 반복적인 다툼이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50대, 그러니까 45세 이상 되신 분들 5,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은퇴를 했을 때 본인이 은퇴했을 때는 우울이 어느 정도 되는가, 배우자, 곧 남편이 은퇴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울감을 느끼는가, 네. 또 아내가 은퇴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울감을 느끼는가 조사를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은퇴했을 때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게 58%였고요. 네. 남편이 은퇴를 해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받는 이 우울감이라는 건 70%에 달했고요.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내가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계청에서 2015년도에 보면 일가정 양립 지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 40에서 50대에 있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퇴근을 한 이후에 아내가 가사를 하는 시간이 3시간 14분이에요. 똑같이 일해도. 예, 남편은 40분입니다. 네. 여성이 한 5배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실제 아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남성은 남편은 별로 일상의 변화가
변화가 없는 거고요.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되돌아왔을 때 뭐 관여도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새로운 면을 적응하고 네. 그 우울까지 달래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남편 재택 스트레스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참 남편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평생 열심히 살다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하고 특별히 남편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게 남편 재택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과정들이 왜 나오는가? 왜 남편들이 흔히 듣고 싶지 않은 별명들이 있죠. 뭐 공포의 거실남이라든지 네. 뭐 소파 몬스터라든지 공포의 파자마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젖은 낙엽이라든지 뚝뚝 그 가슴에서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볼 때는 남편들의 부적응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이전에 아버지 역할 또 남편 역할이 거의 많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안정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일구어놓은 세상 속에 사실 낯선 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그 분리와 재조합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 남편들의 적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오징어가 날아가더라고요. 네. 정말 그 슬프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네. 좀 웃긴 말이 하루에 한 끼도 집에서 안 먹으면 뭐 영식님이다. 네. 한 끼 먹으면 일식씨, 두 끼 네. 먹으면 이식군,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 삼식이. 네. 이런 말들이 그 참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인 것 어떻게든 같아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들 하세요. 은퇴하시면 네. 집에만 붙어 있지 말고. 근데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왜 흔히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이 네. 뭐 이렇게 영어로 줄임말을 하자면 RHS예요. 그게 이제 Retired Husband Syndrome이란 말인데 네. 이게 RHS를 한글로 딱 바꿔보면 꼰 이런 뜻이 돼요. 꼰자가 됩니다. 네. 이게 뭔가 꼬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꼬이는가? 주로 보면 소득이 꼬이고요. 그리고 나서 은퇴한 사람들이 함께 부부로 살아갈 때, 장기적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게 네. 실제 소득의 변화가 있고 또 남편 은퇴했을 때 같이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치를 봤더니 그 은퇴를 한 남편보다는 그 배우자인 아내의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지고 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 이런 네.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남편에게도 안타깝고 아내에게도 안타까운 당사자, 일이에요. 은퇴한 당사자보다 오히려 배우자의 수명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은퇴하면.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해서 남편들이 또 마음이 편할 리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못해 뒷산이라도 매일 오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퇴직 이후에 한 서너 분이 모여서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구해서 뭐 어디든 출근 아침에 이렇게 옷 입고 출근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참 특히나 이렇게 은퇴 이후에는 어딘가 나를 받아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뭐 하다못해 옛날엔 복덕방 같은 뭐 남성들에게 아지트가 있었는데 어딘가 받아줄 곳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들은 뭐 사우나에 간다, 찜질방에 간다, 심지어 뭐 개라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참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발걸음이 뭐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째, 갈 곳이 마땅치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거기에 가면 간단하게나마 또 식사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갔을 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네. 남성들이 뭐 파고다 강원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산에 오르는 이유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남성들, 은퇴한 남성들, 그 노년 세대들을 위한 이런 여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한 우리 뭐 선배님들 편을 좀 들자면 아니 30년 넘게 일해서 이제 겨우 쉴 나이가 됐는데 처음엔 뭐 이제 좀 받아주다가 좀 지나면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돈 좀 아껴 쓰라고 했다가 이제 구박 받고 아니 30년 넘게 돈 벌어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이제 주요한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게 소비 습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먼저 월급이 줄었고 또 사실 월급이 거의 없어지거나 연금도 굉장히 소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남편들의 소비 습관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퇴직을 딱 하고 나면 한동안은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나게 되고 이전의 소비 습관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네.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 그렇죠. 남편이
그 철을 모르고 지금 옛날처럼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데다가 막상 또 친구를 만나고 돈 쓰고 들어와서는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황제 노릇을 또 한다. 이제 아내들의 이런 하소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남편들이 새로운 그 가정이라는 환경에 들어와서 적응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나 적응할 시간적인 또 심리적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도 좀 있습니다. 은퇴한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를 물었더니요. 돈, 건강, 딸, 친구, 강아지인데 네. 은퇴한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아내, 와이프, 마누라, 집사람이랍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얘기 들으면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좀 뭔가 또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일을 마치시고 은퇴 혹은 퇴직을 하신다면 네.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아내랑 살아야죠. 그 아내나 혹은 뭐 부인이나 애엄마나 처나 이렇게 살겠죠. 네. 어떠세요? 그럼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게 참 생각해 보면 남성들이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래도 그래도 아내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와 또 의존하는 바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막상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뭔가 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아내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핵심을 짚어보도록 네. 하죠.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방법 네.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은퇴 이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며 제일 힘든 거는 물론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누가 더 힘들다 덜 힘들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남편들에게는 이런 기술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남편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나 혹은 집에 새로이 들어왔을 때 역할이 없습니다. 네. 남편에게 일단 좀 역할을 좀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이 아내들이 원래 집안에 있던 여왕이었잖아요. 네. 이 여왕의 끊임없는 칭찬이 굉장히 적응에 도움이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꾸준히 일을 가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관계에 잘 적응한다 싶을 때는 간혹 인센티브로 이렇게 신사임당 이렇게 5만 원권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서 용돈 이외의 것을 주신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남성들이 평생 월급 받다가 가끔 상여금이나 이런 그 예상치 못한 돈 받으면 힘이 펄쩍 나거든요. 네. 이런 방식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남편이 좀 잘해보려고 설거지라도 좀 해보려고 도와주다가 그릇 깨면 네.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이렇게 네. 하면서 사실 또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참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는데 그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에서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 집에 왔을 때 뭘 좀 해주길 원하느냐, 어떤 걸 도와주길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내들이 정말 의미심장했는데요. 1번이 역시 예상대로 청소였고요. 이제 2번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다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남편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근데 세 번째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네 번째 빨래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남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또 그만큼 남성들의 그 시린 가슴들이 또 있겠죠. 네, 서로 배려를 해주고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는 네.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예의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나쁜 말은 다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좀 있어. 네. 이런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에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한 게 있다고. 네. 그 이전 네. 삶에 대한 모든 공로를 다 무효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혼해. 혹은 뭐 진작에 이혼할 걸. 네. 남들은 조론도 하고 이혼도 한다는데 나는 내 팔자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참 뭐랄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에 대해서 이 거품이 확 꺼지면서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게 있다고 이 말 참 아픈 말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은퇴한 남편 기 살려주기라는 책도 있다면서요? 있죠. 네. 자, 은퇴가 이제 길어집니다. 은퇴 이후에 부부가 같이 사는 기간이. 저 팁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남편이 은퇴를 딱 하고 돌아오면 집안에서 할 자리, 남편의 자리 꼭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공을 반드시 세워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제 또 아이들 앞이 아니라 둘만 살아가야 된다면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시간 정도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네. 3시간 정도는 반드시 따로 지내시고요. 네. 안 보는 순간이 있어야
따라 또 친밀감도 좋아지고요. 네. 또 한 끼는 반드시 같이 먹고요. 그다음에 각자 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다른 취미를 가져야 할 얘기도 생기고 각자 공간이 또 생겨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안부를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부부들이 묻지 않아요. 네.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네요. 네. 안부를 물어보는 과정 중요하고요. 가끔씩 공동의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친구 초대나 가까운 친척들 초대해서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의 일종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사실은 은퇴 이후에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정적 공간과 시간적 네. 공간, 이런 물리적 공간들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있는데도 사실 서로의 안부, 진심 어린 안부 묻는 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호선 한국 노인 상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